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회로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도체에 흐르는 양 끝에 걸린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과 저항 사이의 관계를 I는 R분의 V, V는 I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공식을 활용하면은 전압, 전류, 저항을 구할 수 있으니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멀티탭에 연결된 전구 중 하나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가 꺼지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전기 회로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 이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쓰임새를 조사하여 비교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전기 부품들은 각각의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연결 방법에 따라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나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항을 연결할 때에는 그 쓰임새에 따라서 연결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습니다. 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피카츄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일자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일렬로 나란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 방식을 보고 우리는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저항을 한 줄로 연결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항이 길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R이라는 저항이 3개가 붙으니까 3R이 됐죠. 저항이 붙으면은 무조건 그 값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회로를 살펴보아도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압계 같은 경우는 병렬로 연결하고 전류계 같은 경우는 직렬로 연결한다는 사실도 저번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물의 흐름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연달아 연결된 두 물레방아에서 물의 흐름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물레방아를 돌려도 물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A, B, C 지점에 흐르는 물의 양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렬 회로에서의 전류의 세기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두 전구를 지나기 전 전류의 세기는 두 전구를 지난 후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렬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느 곳에서나 같다는 겁니다. A에서 측정해도 B에서 측정해도 C에서 측정해도 같은 전류의 세기로 측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은 IA는 IB나 IC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면은 전류가 하나의 경로를 통해 흐르므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류는 각각의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항 같은 경우는 저항이 방금 전에 길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각각의 저항의 크기를 더하게 되면은 전체 저항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압의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전원의 전체 전압은 각 저항에 비례하여 나누어 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V인데요. 각 저항의 크기가 지금 같은 상태죠. 3V씩 나뉘어져서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V와 3V를 더하면 다시 전체 전압인 6V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전압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전구 한 개만 연결했으면 이 전구 한 개에 6V가 걸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전구 두 개가 연결되면서 전압이 나뉘어져서 걸리는 바람에 약간 전구가 어두워졌죠. 전구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전구 두 개를 연결할 때가 조금 더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 저항을 일렬, 즉 나란히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저항의 단면적이 커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병렬로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의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를 보더라도 일렬로 이렇게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통 한 줄에서 두 줄 이런 식으로 갈라졌다가 두 줄에서 다시 한 줄로 합쳐지는 이러한 방식을 보고 우리는 병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의 흐름과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나란히 연결된 두 물레방아에서는 물에 떨어지는 높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걸리는 전압의 세기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B 지점과 C 지점에서 흐르는 물의 양의 합은 A 지점에서 흐르는 물의 양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 나뉘어졌다가 다시 합쳐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렬 회로에서는요, 나누어지기 전 전류의 세기, 즉 전체 전류의 세기는요, 각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각 저항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항은 저항의 단면적이 커지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치면은 고속도로가 확장되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요. 그러면 더 빨리 흐를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저항이 감소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전체 전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전기기구를 병렬로 연결하면은 과전류가 흘러서 회로가 불탈 수 있다는 이유가 전체 저항이 너무나도 많이 감소가 되게 되면은 전체 전류가 지나치게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압 같은 경우는 병렬 연결된 저항은 각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두 같은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6V의 전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각에 걸리는 전압도 똑같이 6V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전구 1개를 연결했을 때의 밝기랑 전구 2개를 연결했을 때의 밝기가 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전구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